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8주차 수업이지만 아마 중간고사를 마치고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겠다, 그죠? 그래서 제조간접원가 배부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그래서 8주차, 그 다음에 중간고사 치고 9주차 3차시까지 이번 주 내로 완료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의 배부에서 부문별 원가 계산부터 대면 수업을 할때 복습을 진행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부담 없이 공부를 하시고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8주차 1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의 수업 목표가 우리가 쭉 살펴보시면 원가의 기본 배분의 개념과 원가 배분의 목적, 합리적 기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했고, 제조간접원가의 배분 방법과 배분 차이 조정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학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배분 차이까지만 중간고사에 출제를 합니다. 이 조정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은 기말고사에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면 중간고사는 어차피 대면이죠, 그죠? 대면이고 중간고사 끝나면 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강좌들 전부 다 수강을 완료해 주시고 과제도 중간고사 마칠 때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출 부탁해 주세요. 손으로 푸셔야 됩니다. 손으로 풀어서 사진 찍어서 탑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문 공통원가 배분 방법하고 보조부문 원가 배분 방법에 대해서 아마 7주차에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분 차이 회계 처리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문제인데요. 이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과제로 제출했던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천천히 볼게요.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정상원가 계산이라 했다. 예정배분을 하죠. 정상원가 계산을 하는 경우 연초에 어떻게 합니까? 즉 예정배분율을 미리 구하죠. 1번 예정배분율을 미리 구합니다. 제조간접비 총 예산액을 자, 배부기준 총 배부 기준으로 나누어서 예정배부율을 미리 정하고 기중에 실제로 자, 우리가 만약에 101번과 102번을 만든다면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이든 발생된과 동시에 특정 제품의 추적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제조간접비만 들어오면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된다? 이제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배부 기준이 발생합니다. 그죠? 배부 기준이 발생하면 여기다가 뭘 곱한다? 사전에 정했던 예정 배부율을 곱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배부 기준에다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제조간접비 계정에서 제공품 계정으로 먼저 기준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정 배부를 먼저 해줘푼다는 얘기죠. 예정 배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정 배부액이 들어오겠죠. 즉 차변의 제공품 대변의 제조간접비 이렇게 실제 발생액을 모으지 않고 그냥 기준에 배부를 해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말에 실제액을 모았는데 예정배부액보다 적다. 그 다음에 예정배부를 과대했는 거고 반대로 예정배부액보다 실제 발생액이 많다. 그 다음 배부를 적게 했는 거죠. 이걸 과소배부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나중에 과대, 과소 3번 이 순서대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까요? 주청년의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00만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200시간입니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이 몇 시간?
5,500이라고 해. 배부율이 5,500 있네요. 추정 직접 노무 시간은 210시간일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자, 그대로 써볼게요. 그대로 써봅니다. 자, 예정 배부율이, 자, 예상 총 제조간접비를 총 배부 기준으로 나눴는 이 금액이 얼마다는 얘기입니까? 시간당 5,500원입니다. 그죠? 시간당. 직접 노무 시간당 5,500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예정 배부 금액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예정 배부 금액은 추정 직접 노무 시간이 몇 시간이, 추정은 예상을 했는 거고요. 이건 추정 직접 노무 시간 210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바꿔낸 다음에 예상 총 제조가 안전비를 묻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따 풀고요. 실제로 직접 노무 시간 몇 시간 발생했다? 200시간 발생했죠. 실제 직접 노무 시간 200시간에 시간당 얼마? 5,500원이니까 이 사람 예정 배부 금액은 110만원 해줬죠. 그러니까 110만원을 해줬으니까 제조가 안전비를 예정 배부를 얼마 했다고요? 110만원 했는데 실제로 발생은 얼마 했습니까? 100만원이 실제 발생액이죠. 실제 발생액이 100만원, 예정 배부가 110만원이죠. 그래서 10만원이 어떻게 된다? 과소배부였죠. 과소배부였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가 하면 여기서 예상 총 제조가 안전비 금액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상 총 제조 간접비를 제조 간접비 예상액 똑같죠? 총 예상 배부 기준으로 나누었는 예정 배부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500원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예상 배부 추정했는, 자, 여기 있네요. 추정했는 직접 노무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지가 추정을 했다 했죠. 즉, 이 두 개는 추정이다 했죠. 추정했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210시간이죠. 그 다음에 예상 총 제조 간접비는 얼마? 210시간 곱하기 5,500원 하면 얼마입니까? 115만 5천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상 추정했는 예상을 했는 총 제조 간접비가 115만 5천원이고, 그 다음에 총 예상 배부 기준이 210시간을 했더니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얼마 나왔다? 5,500원 나왔다는 건 자료를 주고 있죠. 5,500원. 그 다음에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00시간이니까 실제 200시간에다가 5,500원을 곱하면 예정 배부 금액은 110만원 예정 배부했다는 얘기죠. 해서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을 갖게 했죠. 110만원. 근데 실제 발생액이 얼마라고요? 100만원이니까 예정 배부를 과대네요. 2번이 아니다. 그죠? 아니고 답이 몇 번? 과대배부 했죠. 예정 배부를 더 했네요. 그죠? 답이 1번이죠. 그죠? 됐습니까? 자, 한 3분 정도 다시 풀어보고 계속 듣도록 합니다. 자, 7번 볼까요? 자, 봐도 되겠습니까? 자, 주한국은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직접 노무 시간을. 당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얼마라고요? 20만원 과소 배부입니다. 3번을 먼저 보고 이제 3번을 봅니다. 그죠? 얼마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소 배부였으니까 실제 발생액이 얼마가 더 많다? 20만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정 배부보다 실제가. 자, 근데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는 얼마라고요? 70만원이죠.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얼마? 5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 이제
예정 배부 금액이 얼마요? 50만원인데 이 사람이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몇 시간? 2만 시간이고 예정 배부율이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얼마야 나왔다? 50만원 나왔으니까 50만원 나누기 2만 시간 하시면 얼마요?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25원이 나오죠. 그죠? 25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9번처럼 또 뭐냐면 예상 총 제조 간접비를 준다든가 예상 배부 기준을 둬서 다른 문제도 묻어 들어가면 전산세무 2급이 아니고 전산세무 1급이나 혹은 세무사 문제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가 회계를 하시는 방법은 제가 했듯이 이렇게 차근차근히 풀어내신다면 이렇습니다. 전산회계 1급 정도의 문제를 푸시면 전산세무 2급도 얼마든지 푸실 수 있고 1급도 얼마든지 세무사까지도 문제를 얼마든지 풀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 처음이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은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알았죠? 이렇게 차근차근히 쓰셔야 됩니다. 1번 예정 배부율, 제조간접비 총 예상액, 추정액을 총 예상 배부 기준으로 나누어서 예정 배부율을 구하시고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여기서 구한 예정 배부율을 곱하시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나오고 이 예정 배부액과의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가 예정 배부액을 많이 했다면 과대, 적게 했다면 과소 배부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차이 및 회계 처리인데요. 우리가 시험 범위는 배부 차이까지만 시험을 중간고사 범위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정 배부를 하면 우리가 예정 배부를 먼저 하죠. 자, 먼저 했습니다. 분개를 한다면 원래 이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게 되면 차변의 제공품, 대변의 제조 간접 원가에서 이 분개를 해주죠. 그래서 이걸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먼저 하고 원래는 이렇게 안 하고 차변의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을 모으죠. 전력비, 수도력 뭐 이런 것들 쭉 있는 걸 제조 간접비 발생액에다가 다 모아놓고 1번, 2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분개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전력비, 수도료, 냉난방비 이런 계정에 있던 게 제조간접비에 해당한 놈을 제조간접비 통해 모아서 배부 기준을 정해서 제공품 계정에 배부를 하는데 예정 배부는 어떻게 했다? 2번을 먼저 했다는 얘기죠. 먼저 해가 분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제공품 계정에서 기초제공품에서 단기총 제조원가 더하고 기말 제공품 빼시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놈이 어디로 갑니까? 제품 계정으로 가서 기초제품에서 단기제품 제조원가 더하고 기말 제품을 빼시면 뭐가 나옵니까? 매출원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정 배부를 먼저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기제품 제조원가 계산되고 매출원가 계산돼서 처리가 돼버리죠. 결국 최종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자, 여기 보세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우비, 제조간접비 영향을 줍니다. 그죠? 여기서 영향을 줘서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매출원가, 최종적으로 매출원가 계산해서 이익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배부를 적게 했다면 요만침이 과소배부고 예정배부를 많이 했다면 이게 과대배부입니다. 자, 과대배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가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요만침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 처리를 해주는데 이거 어떤 책에 보시면 이걸 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익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가 이렇게 되면 잔액이 어디 남습니까? 차변에 남죠. 과소배부 하게 되면. 그래서 이놈을
대변에서 제조간접비 없애주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액이라는 계정을 설정해서 처리하도록 한 책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대변걸 없애주려면 차변의 제조간접비 대변의 제조간접비 배부 차액으로 처리하고 붕괴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문제는 없죠. 이렇게 했다가 또 제조간접비 배부 차액 또 이제 없애주면 제조간접비 배부 차액 없어지고 여기서 처리되고 또 이놈 차변을 없애주고 또 대변에 뭔가 오겠죠.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액으로 갔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바로 갈게요. 자, 제조간 이거 같으면 과소배부했죠. 그러니까 과소배부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만약에 예정배부는 100원 했는데 실제 발생액이 120원 했습니다. 그럼 원래 원가는 이쪽에 갈 때 120원이 가서 매출원 이쪽으로 단기제품 제조원가도 영향 주고 매출원가에도 영향을 줘서 20원만치 원가가 더 더해져야 되죠. 맞죠? 그죠? 20원만치. 그죠? 그러니까 어디 결국은 이게 최종적으로 어디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영향은 기말 제공품에도 영향 주고 기말 제품에도 영향 주고 매출 원가에도 영향을 주지만 최종적으로 자 요거 제조간접비 대변에 빼놔 놓고 어디 최종적으로 어디에 25만치 뺀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영향은 매출 원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에서만 조정하는 게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이거는요. 대변 잔액이니까 차변에서 만약에 예정 배부가 120원이고 실제가 100원이면 25만치 원가를 더 줬죠. 그죠? 25만치 원가를 더 줬으니까 대변에서 차변에서 제조간접비 20원 빼내주고 매출 원가에서도 매출 원가는 비용 계정이니까 차변 잔액이니까 대변에서 20원 원가 낮춰주시면 되죠. 그죠? 25만치 원가에 빼주면 되고 과소배부했을 때는 적게 했기 때문에 비용 계정 차변에다 원가에서 더해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전산세무까지는 시험에 거의 대부분 요 붕괴만 나옵니다. 원가액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요 문제만 나옵니다. 자, 근데 이놈이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다는 얘기는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에서 조정하면 자, 손익계산서 보세요. 1번 매출액, 2번 매출 원가, 3번 매출 총이익, 4번 판관비죠. 그러면 이놈을 위에 걸 다시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면 이렇게 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면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에서 처리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출원가 대신에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차변이니까 영업 외 차변이니까요. 네, 비용이 와야 되죠. 그래서 잡손실 정도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대변에서 매출원가 대신에 수익으로 본다면 영업 외 수익이라 해서 잡이익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은 방법이죠. 크게 어렵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차이 및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재무보고용 재무제표는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원가 계산, 즉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사용하는 이유가 자, 적시성이죠. 그러니까 제품이 완성되면 즉시에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정상 원가 계산, 예정 배부율을 씁니다. 또 매 월마다 이 제품의 단가가 달라지는 제조 원가의 변동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상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 예정 배부 금액으로 배부는 해주지
있지만 마지막에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는 원가 계산 기말에 조정합니다. 조정하는데 과소배부했다는 얘기는 원가가 적게 계산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말 제공품의 가액도 낮아져가 있고 기말 제품의 가격도 낮아져가 있고 결국 매출원가도 낮아져가 있기 때문에 과소배부하게 되면 낮아져가 있죠. 낮아져가 있으니까 이놈은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과대배부는 높아져가 있죠. 즉 제공품도 높아져가 있고 원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품도 높아져가 있고 매출원가도 높아져가 있으니까 차감해서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발생액이 같도록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조정법은 볼게요. 과대배부라는 얘기는 과대배부했습니다. 많이 했다는 얘기죠. 많이 했으니까 차변에서 제조간접원가 빼줍니다. 그죠?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 계정을 설정했다면 이게 배부 차이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조간접원가 빼주는 대신에 과대배부는 뭐 한다 했습니까? 비용에서 줄어들죠. 만약에 제공품 제품에서도 커져가 있기 때문에 빼준다면 제공품 제품 오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걸 과대배부했을 때는 영업 외 수익으로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영업의 수익에서 처리해주면 되죠. 자비익으로. 그 다음에 과소배부는요. 원가가 적게 계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원가에서 더해주든가 혹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매출원가 조정법은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 전액을 매출원가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합니다. 과대배부했을 때는 매출원가에서 빼주면 되고 과소배부했을 때는 매출원가에서 더해줍니다. 근데 이게 재해나 파업 등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익은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중요성이 없을 때도 이렇게 처리합니다. 과대배부했으니까 비용에서 빼주니까 영업의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죠? 과소배부는 적게 했으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세무사나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뒷장 넘기기 전에 그냥 우리가 어디에 영향 준다 했습니까? 제공품에도 영향 주고 제품에도 영향 주고 매출원가에도 영향 주니까 나누어 주면 됩니다. 여기도 그죠?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나누어 주면 되는데 이 나누는 방법이 어떻게 나누어 줄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나누어 주죠. 지금 배부를 해줍니다. 그죠? 배부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으면 이 문제는 기준만 잡아주면 되죠. 자, 볼까요? 보세요. 총원가 비례 배부법입니다. 이거는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계정의 잔액의 상대적인 비율에 따라서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서 가산 또는 가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과대배부를 했습니다. 과대배부를 하니까 제조간접원가에서 빼줬죠. 빼주고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서 이거 대주는 겁니까? 빼주는 겁니까? 빼주는 거죠. 자산, 대변으로 자산 감소, 제품 자산 감소, 매출원가 비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빼주시면 되는데 이 빼주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의 총 원가를 기준으로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총원가 비례 배분법이라 하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제공품과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빼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무사 시험이나 공인회계사 시험쯤 되면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10원, 10원, 20원. 이게 그래서 40원. 이게 만약에 5원, 5원, 30원 해서 40원. 그리고 매출 원가가 30원, 50원, 40원 해서 이게 120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총원가 비례 배분법이라는 얘기는 40원, 40원, 120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안분을 해주시면 되죠. 만약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0원 발생했다. 그러면 제공품에서 4원, 제품에서 4원, 매출원가에서 12원 빼주시면 되죠. 그죠? 그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잠깐만요. 40원, 50원 합시다. 50원 합시다. 자, 그러니까 40원, 40원, 120원을 기준으로 뺀다면 2대 2대 6이죠. 2대 2대 6. 그러니까 20원이라면 20원 20%는 4원. 20원에 20%는 4원. 20원에 30%면 60%면 30%죠. 2 맞죠? 6. 그래서 60%면 12원. 맞죠? 그 다음에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라는 것은 이 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포함된 제조 간접비. 그러니까 2대 3대 5로 해주면 되니까 제공품 4원. 제품이 20원에 30%면 6원. 매출원가 20원에 50%면 100원.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제조간접원가에서 20원, 이렇게 10원 이렇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 과제로 제출되지 싶은데 요거 다음 차시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요까지 하시고 다음 차시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중간고사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중간고사 공부 부탁드립니다. 중간고사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